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보겠습니다. 자, 태성이 오늘도 11%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렸고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태성을 일단 어저께 팔았습니다. 어저께 시가에 정리를 했고 제가 파니까 오늘 11% 올라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태성을 바라볼 때 뭐 다들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만 알고 계시잖아요. 요 내용과 함께 다른 종목군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했는지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매일매일 인증을 하고 있죠. 그 인증 관련돼서 오늘도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소통방입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여기에 제가 다 내용을 오픈을 합니다. 자, 여기 6월 10일 어제는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FST 오늘도 뭐 시장이 그렇게 뭐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뭐 종목군에서는 뭐 꽤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어저께 뭐 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6월 11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시장가 매수 8시 50분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내용 진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를 제가 오픈을 합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계좌 내용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다 오픈을 합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어저께 매수한 내용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제가 7% 손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뭐 한 1% 정도 수익 구간에 있었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내 가격대를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는 다시 공략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저께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어요? 23%. 장중에 상한가 안 팔았어요. 그쵸? 뭐 내일 정도 되면 뭐 매도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6월 11일 시장가 매수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26%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라가는 종목을 시가에 공략할 수 있는 건 고가 돌파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같이 그쵸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 태성도 보면 1월 달에 제가 뭐 적당한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했죠. 쭉 내려서 보면 한 3% 정도 팔고 나왔습니다. 수익 구간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안 올라갔죠. 그쵸? 내려왔잖아요. 전 저가를 잡을 수 없어요. 저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합니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자 앞으로 태성을 갈 거야, 그쵸?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됐는데 올라왔어요. 그쵸? 하락폭을 보니까 3,300원까지 내려갔고 내가 매수한 가격대는 대략 한 4,400원. 몇 프로 손실입니까? 20% 이상이죠. 이런 구간을 내가 버텨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다. 만약에요. 여기까지 딱 보고 나서, 아니 여기까지 보시죠 그냥. 그쵸? 이 상태에서 딱 보면 저는 그렇게 싸게 산 것 같지 않죠. 그쵸? 작년 11월 달에 2,400원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제가 매수한 가격대는 4,000원이 넘어서예요. 거의 한 2배 올라간 이후에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넓게 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넓게 보면. 넓게 보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매매하는 구간에서 가격대가 돌파를 하는 구간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태성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올라갈 거라고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매매를 했느냐? 어저께 제가 매도했거든요. 며칠이에요? 수익이 이렇게 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겨워서. 주식은 이렇게 심리가 중요합니다. 자, 태성 관련돼서 이슈를 따져봐라. 그러면 당연하죠. 유리기판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유리기판 쪽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지금 전기 부족 사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을 봤을 때 지금 가장 이슈화 시킬 수 있고 가장 돈이 되는 기술은요, 전력 효율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적은 전력을 쓰고 성능은 유지되거나 좋게 만드는 그 상황을 구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과거에는요 유리기판을 사용한, 그쵸,
PCB 대용으로 유리기판이 딱 들어가요.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칩을 붙여서 어떤 그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럼 이 반도체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가격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러면 팔려요? 안 팔립니다. 여기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B200을 발표를 했습니다. B200을. 자, 태성도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자, 보세요. B200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시가총액, 나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려준 건 H100입니다. 그쵸? 지포스 4000번대가 H100입니다. 그리고 지포스 5000번대 나올 게 B200이에요. 근데 B200에는 그동안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었지만 가격,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걸 모조리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마크를 달면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H100보다 B200이 더 비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비싸서 못 썼던 걸 B200에는 많이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을 그리고 연말 정도가 된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더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효율을 확 줄여야 돼요. 지금은 전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격 신경 안 쓰고 좋아지는 부분을 다 완전히 다 때려박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지금까지는 공랭식의 그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열을 식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이번에는 그쵸, B200은 물로 열을 식힙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열을 식히는데도 비용이 들죠. 그러면 유지 비용에 대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유지 비용 대비해서 이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지 금액적인 효율점을 찾겠죠. 그 지점이 유리기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 태성이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언가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려면, 즉 실적 반영이 되려면 앞으로 한참 지나야 될 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앞의 내용을 선반영하면서 가격이 먼저 뜨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 구간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내가 고가에 팔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저께 50% 정도의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한 이유는요. 단기간에 급등했죠. 누가 봐도 이 정도 단기간에 올랐으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단기간의 이격도, 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오늘 기준에서요. 40%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최소한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굳이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쵸? 이러려면 고가에 내가 잡으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구조가 똑같다면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이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오늘 시가 공략이 됐죠.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근데 내일까지 올라가면, 저 오늘 안 팔았거든요. 내일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아주 크게 벌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5일선을 대입해서 보겠습니다. 5일선과의 이격도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쵸? 5일선이 12만 원이에요. 근데 주가는 15만 5천 원이죠. 내일이 딱 되면 5일선은 위로 확 튑니다. 한 13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주가가 더 올라가면 지금의 이격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주가가 이평선하고 붙어서 가는 걸 기다려라가 아니라 이평선은 한번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50% 정도 수익 냈으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상황을 나는 꾸준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구조 먼저 이해하는 게 좋다. 이평선은요, 평균 가격입니다. 이평선하고 주가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놨다면, 즉 돌파 구간을 보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놨다면 수익을 한번 챙기고, 그리고 나서 다음 그 종목군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서 매매를 할지가 중요한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매달 나오고 매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 맞추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죠. FST. FST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 자, 내용 보세요. 이쪽 구간에서 쭉 보시면 4.8%, 그 전에 6% 손절 한번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냥 대충 뭐 손실 한번 수익 한번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오니까 계속 매수하죠. 계속 오늘 빼고 6월 내내 매수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가 돼요? 전 매집 끝냈다. 그쵸? 내려가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 구간이 태성 50%. 내려갔을 때의 리스크를 어떻게 막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래가 막혀 있으면 위에는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올라가는 거 잘 잡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험을 어떻게 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같이 공부해 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입장에서 같이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2주 안에 정리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쵸? 단기 보유 전략,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태성의 단기 보유 전략은 여기 태성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무엇보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지 못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월 달부터 내가 태성을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어저께 제가 매도를 할 수 있었겠느냐. 올라오는 구간에 질려서 그냥 털었겠지. 그쵸?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가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제가 태성의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 매도부터 매수까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 자,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가격을 판단하고 주식을 보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고 세력이 들어왔다는 건 돈이 된다는 거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